뉴욕주 버팔로 지역의 폭설로 최소 2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겨울 폭풍을 악용해 생필품 가격을 올리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판소리 별주부전 공연이 오는 30일 저녁 6시 퀸즈 극장에서 막을 올립니다. 혹한과 폭설,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으로 초래된 전국의 항공대란이 크리스마스를 넘겨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As a mom, I always seem to be doing two things at once. I'm always on the go, so I was happy to hear that I could get a flu shot and updated COVID-19 booster at the same time. It will keep our family safe. And reduce the risk of serious illness. And make sure we don't end up in the hospital. Get your flu shot and COVID-19 vaccine or updated booster, safe to get at the same time. It's twice the protection and twice the peace of mind. Call 311 or visit nyc.gov/vaccine fi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주 버팔로 지역에 폭설로 최소 2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주의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폭설로 인한 뉴욕주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역 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와 연방재난관리청에 수습에 필요한 긴급 권한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주 비상사태를 선언함에 따라 재난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의 75%는 연방정부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뉴욕주 버팔로 지역은 4피트가 넘는 폭설이 내리면서 사실상 도시가 마비됐으며 길거리와 차 그리고 주택 내에서 최소 28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고 수습이 본격화되면 사망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도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눈폭풍이라며 백악관의 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온 여행객 9명도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에 나섰다가 눈길에 조난된 뒤 버팔로 현지 치과의사의 집에서 성탄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주요 항공사의 허브인 시카고와 덴버 등의 공항 마비로 지난 25일 3,182편, 어제 3,632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겨울 폭풍을 악용, 생필품 가격을 올리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동용 타이레놀과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등 의약품이 온라인과 매장에서 소매가의 2~3배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이런 정황을 목격할 경우 주 검찰 사무실에 제보해 주길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겨울 트리플데믹으로 인해 많은 어린이와 아이들이 코로나19 등에 감염되고 있으며 부모들이 약물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며 급증한 아동용 의약품 수요를 이용하려는 판매자들을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주는 판매자들이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 복지에 필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비양심적으로 과도한 가격에 판매해 소비자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또 소비자들에게도 필요한 만큼만 어린이용 의약품을 구매하고 불필요하게 사재기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패닉바잉은 의약품 부족 사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판매자들도 불법적인 가격 폭리를 부추기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소리 별주부전 공연이 오는 30일 저녁 6시 퀸즈 극장에서 막을 올립니다.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소리 별주부전이 오는 30일 저녁 6시 코로나파크 퀸즈 극장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최경선 푸른결의 학교 교장과 문모두 소리꾼, 오정희 지화자 밴드 대표는 지난 23일 본사를 방문해 판소리 별주부전 공연에 대해 알리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푸른결의 열린교실을 통해 자일간의 판소리 워크숍이 제공되며 판소리를 배운 학생들이 함께 무대를 꾸미게 됩니다. 푸른결의 최경선 교장은 그동안 뉴욕에 판소리 공연이 거의 없었다며 여러 국악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이번 공연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판소리를 배울 기회도 굉장히 적지만 그 배운 판소리로 400석이 되는 그 관객 앞에서 무대에 올라서 공연을 한다는 거는 엄청난 선물 아니겠어요? 듣기만 하는 판소리가 아니라 보는 다양한 판소리뿐만이 아니라 춤, 대금, 소금, 그다음에 그 해금, 그렇게 다양한 우리 전통 문화를 또 전통 춤과 더불어서 볼 수 있다는 데 매력이 있는 거죠. 이번 워크숍을 진행하고 함께 무대에 서게 될 문모두 소리꾼은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한국의 소리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서로를 소통하게 해줬다며 한국 소리가 뉴욕 현지에서도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먼 곳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의 전통 음악으로서 좀 뭔가 이 흥과 그다음에 지금 연말 연시잖아요. 그래서 나쁜 기운들, 그동안 너무너무 한국도 힘들었지만 이쪽 뉴욕에 계시는 우리 교포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그런 나쁜 기운은 쫓아내고 새로운 이 신년에는 좋은 복이 가득하시라고 그런 화합,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무대로 만들고자 합니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별주무장 보러 오세요. 이어 지화자 밴드 오희정 대표는 이번 무대는 노래와 춤, 라이브 음악 등이 함께 어우러진 판소리 공연이며 별주부전의 등장인물들이 동물들이라는 점에서 아이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군가는 이제 동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낯설지 않고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다음에 무대에서 직접 라이브 음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옆에서 선생님께서 판소리와 도창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판소리 뮤지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별주부전 많이 보러 오세요. 이번 공연에는 문모두 소리꾼, 지화자 밴드와 함께 대금 연주자 한충은, 푸른결의 공연패 터울림, 해금 연주자 한희정, 춤꾼 이송희 등 국악 전문인들이 함께 참여해 무대를 꾸미게 됩니다. 퀸즈 뛰어러 별주부전 보러 오세요. 혹한과 폭설,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으로 초래된 전국의 항공 대란이 크리스마스를 넘겨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6일 항공 정보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쳐 모두 3,600편 이상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크리스마스였던 전날 취소된 3,183편을 벌써 넘어선 것입니다. 특히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이날 예정됐던 전체 운항 편수의 66%에 해당하는 2,687편을 무더기 취소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의 결항 규모는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훨씬 두드러집니다. 저비용 항공사의 선구자인 사우스웨스트가 유독 큰 차질을 빚은 것은 악천후가 발생한 공항의 위치, 운항 노선들의 구성, 운영상의 문제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며칠간 축소된 일정으로 운항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한편 연방교통부는 사우스웨스트가 항공편 취소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 항공사가 고객 서비스 계획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선거에서 롱아일랜드 지역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공화당 출신 조지 산토스 당선자가 허위로 경력을 기재했다고 인정한 가운데 의원직은 그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 산토스 당선자는 어제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9일 뉴욕타임즈가 주장한 학위와 경력 허위 기재에 대해 과장되게 표현했다며 잘못을 시인했지만 의원직은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앞서 산토스 당선자는 뉴욕 시립대 버루 컬리지에서 학위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했으며, 자신이 골드만삭스와 시리그룹에서 근무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된 단어 선택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었던 회사 링크브리지가 두 회사와 함께 거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산토스 당선자는 경력과 학위를 과장하고 허위로 기재한 것에 대해 사실상 인정한 셈이지만 그럼에도 선거 기간 중 자신의 경력이 아닌 시민들의 우려를 이야기하며 선거운동을 펼쳤다며 약속한 공약들은 이행할 것이라고 밝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급등으로 인해 올해 빈곤과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어린이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회 전문지 더 힐은 미국 어린이 1,300만 명이 빈곤과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370만 명이나 급증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어린이 빈곤율이 지난해 12.1%에서 올해는 17%로 급등했으며 어린이 5명 중 1명꼴로 가난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 급식에 의존하던 어린이 3천만 명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배고픔에 시달렸고 올해는 물가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루이지애나가 어린이 빈곤율이 25%로 가장 높았고 알칸소주가 23%, 워싱턴 DC와 메릴랜드가 각각 22%를 기록했습니다. 인종별로는 흑인 가정이 28%, 히스패닉이 24%인 반면 백인 가정은 1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메릴랜드주는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흑인과 히스패닉 어린이 비율이 백인 가정보다 4배나 높을 정도로 인종 간의 빈부 격차가 심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약 11% 줄었습니다. 지난 24일 한국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의 내년 예산은 630억 원으로 올해 707억 원보다 약 77억 원, 11%가 감소했습니다. 지출 항목별로는 인건비는 올해 48억 4천만 원에서 내년 52억 2천만 원으로 약 3억 8천만 원, 7.9% 늘어난 반면 경상비는 21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9.3%, 사업비는 638억 원에서 559억 원으로 79억 원, 12.4% 줄었습니다. 특히 사업비 항목별로는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예산이 올해는 72억 원 편성됐었지만 내년에는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고 통합 네트워크 사업 예산도 약 9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또 한상 네트워크 사업도 34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10억 원이 줄어 내년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리는 한상대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면 교류 지원 사업 예산은 약 5억 원, 차세대 사업은 7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줄어든 것은 내년에 재외동포청이 출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복 예산을 없앤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던 미국 식당 업계가 임금 인상 등을 통해 고용 인력이 다시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달 미국 식당과 술집에서 추가 고용한 인력이 6만 2천 명에 달하며 식음료 부분 고용 인력이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1월 1,220만 개의 97.9%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식당과 술집 등은 코로나19 발발 직후 사실상 강제 폐쇄되면서 종업원들이 대부분 해고됐고 거리두기 해제 뒤 식당이 문을 열었지만 이미 다른 직장을 구한 종업원들은 식당으로 돌아오지 않아 인력난이 가장 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0월 기준 패스트푸드 식당 종업원의 시간당 임금이 15.17달러로 팬데믹 이전보다 26% 오른 것을 비롯해 식당업계의 임금이 다른 부분보다 더 많이 오른 데다 이제 다른 분야의 일자리 구하기가 다소 힘들어지면서 식당을 택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한편 식당들은 설문조사에서 평균 마진이 13% 내외로 팬데믹 이전의 21%보다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올 한 해를 더 나쁠 수도 있었다고 정리함으로써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등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많았던 한 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달 중간선거에서 여야가 절묘하게 균형을 맞춤에 따라 내년에 공화당이 우위인 하원에서도 공화당 입맛대로, 민주당이 우위인 상원에서는 민주당 마음대로 전국을 이끌게 된 것도 미국으로서는 나쁜 일입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더 최악일 수도 있었지만 그 같은 상황을 피했다며 천만다행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했던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즉 아마겟돈 발언이 현실화되지 않은 것이 무엇보다 다행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 내년에 대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2년간은 인기 없는 정치인인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을 지켜보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내년 1월 8일부터 제로 코로나라는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전격 해제, 더 이상 해외 입국자들을 강제 격리하지 않고 PCR 음성 진단서만 제시하면 입국시키기로 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다고 중국 정부가 판단한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입국장. 입국자를 찾아보기 힘든 데다 해외 항공편 자체도 많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중국에 오면 닷새간 시설 격리를 한 뒤 다시 사흘간 자택 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다음 달 8일부터 입국자 시설 격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단기간 자택 격리나 건강 모니터링만 하면 된다는 건데 코로나19의 방역 등급도 최고 수준인 갑에서 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3년간 유지해온 고강도 방역 정책, 제로 코로나 폐지를 위한 마지막 단계로 풀이됩니다. 중국 당국은 다음 주 정도면 감염 확산의 정점이 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有些地方已经或者正在度过我们第一波的最高峰的冲击。 하지만 급속한 방역 정책 전환 이후 대도시에서 지방도시로 감염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입원 시설이 부족해 환자들이 병원 밖 잔디밭에 누워 진료를 기다리는가 하면 시신 운구 차량이 2km가량 줄을 서기도 합니다. 인구 8,300만 명의 스촨성 주민 가운데 5천만 명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등 중국 전역의 감염자는 수억 명으로 추정되는 상황. 일부에선 폐 섬유화 증상도 보고돼 신종 변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방역 정책 전환에 대한 첫 공개 발언에서 애국 위생 운동을 언급하며 당국의 책임보다 개인의 위생 습관을 강조했습니다. 시설 격리 폐지로 입국자는 물론 출국자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은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기업이 소유한 틱톡의 국가 안보 위협과 관련 틱톡 미국 사업부를 미국 기업 등에게 강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극우 보수파인 그레그 에벗 주지사가 이끄는 텍사스주가 지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엔 난민 신청자 100여 명을 워싱턴 DC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집 앞에 내려놓아 인권 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밤 9시쯤 존 F 케네디 공항에 착륙한 제플루 여객기의 승객 랩탑에서 불이 나 승객들이 비상 탈출 슬라이드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5일 밤 11시 반쯤 퀸즈 루즈벨트 에비뉴 74가 전철역에서 46세 남성이 선로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다 때마침 플랫폼에 진입하던 F전철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5일 밤 10시 반쯤 뉴저지주 아틀란틱 카운티 한 주택에서 51세 여성이 남편인 57세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도 생산 라인을 계속 가동했던 테슬라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과 중국의 수요 부진 때문에 상하이 공장의 자동차 생산을 지난 25일부터 새해 1월 1일까지 9일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업체 마스터카드 집계에 따르면 추수감사절을 포함해 올해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7.6% 증가했으며 이는 마스터카드 자체 전망치 7.1%보다 높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물가가 41년 만에 최고로 치솟은 가운데 식료품 가격 등은 상승한 반면 TV와 스포츠 경기 입장권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7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